보스봇 버전 2.0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봇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모토로 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A와 B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건데요. 0이라는 수치는 예를 들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제 약간씩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격도라고 하는데, 그 이격을 수치화 시켜서 저희가 이제 X코어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수치화 시켜서 진입 타점과 손절 타점을 잡는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그 버전에 보시면 약간 달라진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봇 주문이라는 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중에서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시작 X스코어, 종료 X스코어가 나옵니다. 이 시작 X스코어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가 첫 진입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그 수치를 적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종료 X코어 90, 이 부분은 뭐냐? 이건 제가 이제 90이라고 쓴 거고요. 손절 전략을 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X코어가 100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손절을 했다라는 가정을 치면, 예전 1버전에서는 또 다시 숏을 들어갑니다. 바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P&L이 쌓이거나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이 종료 X코어는 뭐냐면, 비록 100이지만 이때는 진입을 안 합니다. 9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90까지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90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진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료 X코어는 손절 기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토큰 여기다 넣는 건데, 요 쌍들, 지금 옆에 있는 이 쌍들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것들, 요거는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진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쌍들은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버러지는 계신 대표님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가,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요. 진입가는 여기 이제 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실제 내 그 잔고, 거래소에 있는 잔고를 표시하는 건데, 이거를 참고해서 내가 처음에 진입을 얼마에 하겠다라는 거를 표기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0.3%, 0.5%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실제 내 그 잔고 대비해서 좀 계산하기 좀 편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냥 부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기능이 있고요. 손절은 ROI와 X코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익절 내가 몇 퍼센트 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 진입 횟수, 여기 이제 진입 횟수입니다. 그래서 무한 진입을 누르면 계속 무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 10회에서 20회 사이로만 좀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DCA. 이 DCA는 우리가 물타기라고 부르는 거죠. 물타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몇 프로가 마이너스 됐을 때 내가 얼마를 진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진입가 첫 번째는 처음에 진입했던 그 금액하고 거의 맞을 거예요. 똑같이 해놔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X코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접목이 된 부분인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 방법을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버전 2.0에서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2번을 보시든 3번을 보시든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물타기라는 겁니다. DCA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물타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DCA 전략은 빠른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DCA의 어떤 그 기본 개념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그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럼 수익이겠죠. 근데 이 차트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 꽂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면 뭐 괜찮겠지만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손실폭이 크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100원을 매수를 했다면 여기에도 100원을 똑같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평단가가 100원에서 여기에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5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차트가 다시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빠른 탈출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DCA를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DCA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DCA는 이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가 계속 늘어납니다. 들어가는 시드가.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고 볼게요. 100이 들어갔습니다. 또 내려와서 여기 또 1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겠죠, 평단가가.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DCA를 또 한다 그러면 여기서 100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단이 작게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에서 총 매수한 금액의 그 합이 들어가야 돼요. 100, 100, 200. 그래야 이 정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DCA를 한다 그럼 여기는 총합 400이 들어가야 돼서 이 정도까지 또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예요, DCA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해서 나올 수는 있으나 나오기는 쉬우나 문제는 이 시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시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차트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DCA 기능이에요. 저거는 이 DCA 기능을 분할 진입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00이 아니라 50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또 다시 50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100이 들어갔다면 이대로 물려 있을 텐데 나는 50, 50이 들어가서 총 100이 들어갔지만 내 평단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어떤 게 유리할까요?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물론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가면 얘는 50만큼만 먹을 수 있고 이 친구는 100만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에 의해서 이런 걸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은 어떤 매매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분할해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분할지니까 실질적 DCA는 간격 차이가 나게 설정을 해야 됐다. 이제 그런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100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뭐 50%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25%로 바뀌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면 내가 25%가 아니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많이 살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30%라든지 40%라든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이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물타기는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꽤 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이만큼까지 떨어졌다라고 볼게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을 넣었어요. 평단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1을 넣고 여기서 또 1을 넣었어요. 그럼 평단이 여기잖아요. 같이 2가 들어갔는데. 그럼 얘가 여기만 와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DCA를 했다면. 근데 여기에서 한 친구는 못 하죠. 계속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DCA를 구간을 잡아라. 이제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입력란에는 2000 이상을 써라 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손절에 ROI로 했을 때 2000 이렇게 써놨죠. 2000 이상으로 해라. DCA 하는 분들은 DCA 한 번, 그러니까 첫 진입, 두 번째 DCA, 세 번째 DCA, 네 번째 DCA, 예를 들어서 두세 번만 했다 하더라도 이 시드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폭이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CA를 할 때는 손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시드가 아주 많거나 이해되시죠? DCA를 하면 시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입력란에는 2000 이상을 쓴다. 즉 손절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CA 전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처음에 300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300을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 150을 들어갑니다. 2분의 1로 이제 나눠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됐을 때 그때 150을 다시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150, 150이니까 300이 들어간 거죠. 나눠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ROI 값이 보면 60%로 돼 있죠. 60으로. 근데 레버리지가 60이기 때문에 10배이기 때문에 60이 현물로 보면 결국엔 6%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그 60%라 해서 대단한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옆에는 보면 똑같이 300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300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ROI 250%에 300이 들어가죠. 이 정도 구간은 벌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더 넓게 해도 돼요. 이 ROI 값을 250%라고 핸들 레버리지를 10배 썼기 때문에 25% 정도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탔다 그러면 250%에 탔으니까 마이너스 125%까지 평단을 줄일 수 있겠죠. 반이 떨어질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DCL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 250에 300, 400%에 600. 자, 이번에는 300이 아니라 600이죠. 처음 들어간 금액, 두 번째 들어간 금액, 요 금액이 들어가줘야 유의미한 그 평단이 이제 낮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이면 벌써 이 25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25%일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가서 400%까지 왔을 때 또 한 번 탄다 이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275%의 여유가 있겠죠. 이거 타자마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DCL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DCL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9일날이죠. 9일날 텔레그램에다가 그 월드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뭐 이런 급하길래 좀 그 핸드폰으로 대략 지지저항 이제 그어서 이렇게 좀 공지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월드코인이 세력손을 타서 상승폭이 크다.
그래서 DCA 하는 분들은 단순히 ROI, 즉 퍼센테이지 좀 하지 말고 일봉상 저항 부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략 이 정도 선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실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아까는 일봉이었고요. 이건 이제 4시간 봉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가 한 요쯤이었을 거예요. 1.8 정도? 지금 정도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찍어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걸 맞췄다, 이걸 자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세력의 손을 탔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도 잠깐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마침 이날 밤 9시 반인가에 업비트 상장까지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금도 조달을 했고, 그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급상승 이런 것들을 좀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전략을 자꾸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DCA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시점 기준에서 106%가 올랐어요. 106%.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러면 106%면 우리가 10배를 하니까 1060%겠죠. 그리고 나서 최고점까지 간 게 159%, 약 160%, 1600%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250%, 400%, 그게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덤핑이나 범핑, 이때가 좀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할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 할 수 있는데, 막상 이런 거 닥치면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DCA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수익 때문에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잃어요. 이해되셨죠? 실질적으로 우리 예전에 있었던 차트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랜더코인하고 이제 ICP 이 코인인데, 얘들이 과거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격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랜더코인이.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만나는 시간까지 대략 63일 정도 걸렸습니다. 2달이 넘게 걸린 거죠. 이때까지 지났으니까 63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63일이라는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이때까지 버텨야 되거나 또 버틴다고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버티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버틴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DCA를 이런 자잘한 곳에서 해가지고 내 시드가 전체가 묶인다든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청산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DCA 자체도 굉장히 넓은 구간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방지하는 게 이제 손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자른다고 하면, 그죠?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잘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돌아온다, 요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손실을 내가 스스로 확정을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팁이라면 팁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경험이 좀 많이 있는 분들 내지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할 줄 아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뭐냐다가 30%였다. ROI 값으로. 물론 스코어로 이제 손절을 했지만 한 30% 정도 손해 봤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차트가 계속 추세 타서 올라간다고 했으니 좀 지켜보다가 유의미한 일봉상의 이런 어떤 지지 저항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지 저항선에서 이제 이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 또 수익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10%의 익절을 기본값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럴 때에는 뭐 30%가 됐든 뭐 50%가 됐든 기대값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붙었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손실 보고 나서 그냥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법들도 조금씩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용 전략, 손절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절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제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어떤 한 종목이 덤핑을 하거나 아까 월드처럼 펌핑을 할 때, 월드같이 그렇게 펌핑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상관관계가 깨지죠, 일시적으로. 그랬을 때 큰 손실, 큰 P&L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전략은 예전에는 저희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ROI로 했죠.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난해한 거였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OI가 아닌 X스코어로 손절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X스코어로 손절을 하기 위해서 X스코어 차트까지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저희가 손절을 만약에 했다 손 치더라도 자동으로 숏을 또 바로 또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종료 스코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X스코어 차트를 또 연동을 해서 잘 보시면 손절 스코어를 설정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유추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은 X코어와 ROI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절 기능에 보면 ROI라고 있죠. 파란색 들어와 있죠. 이걸 누르면 ROI,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제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X코어라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X코어로 손절을 할 수 있어요. 100이면 100%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지금도 벌어져 있는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와 FET 다 좋은 코인이에요. 아무튼 이 친구가 9월 8일 9시에 100이 도달했어요. 100. 상관관계가 깨진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그 차트를 제가 4시간 차트, 그때 당시로 두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FET 코인, 피치, 이거는 이제 AI 코인인데, 피치 AI가 이제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이미, 월드 코인은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한 이 정도 있겠죠. 지금 생각하면 이때 끊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합리적인 아쉬움이 좀 남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4시간 봉이긴 한데, 자, 여기 대표님들 같으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숏 때릴 수 있을까요? 요거 보고 있다 그러면 못 때리겠죠. 숏충이들이 여기서 못 타요. 무서워서. 숏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도 이 구간에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좀 진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이제 숏을 치고 또 이 과정에서 수익을 냈던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추세가 나올 때 빨리 끊는 게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 않나요? 100을 가는 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런 급등 급락을 하죠. 그죠? 저희가 이번에 쌍 중에서 100까지 갔던 쌍들이 총 4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가져와 본 거예요. 급등 급락을 합니다. 자, 스택스와 피스, 요게 아마 수익은 많이 준 걸로 알아요.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50이죠. 저희는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50은 50입니다. 자, 얘가 한 35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꽤 긴 시간이겠죠. 4시간 봉으로 8월 1일부터 이제 차트가 구현이 되니까요. 그건 한 달 동안 이 구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35 할 수 있죠. 그죠? 과거의 데이터 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자 35에서 100까지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해놨다가라면 이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렇게 100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약 70, 뭐 내지는 60. 왜? 그동안에 그 정도 갔던 기억이 없죠. 그 과거의 이력이. 이해되시나요? 자, 월드하고 팻 코인도 볼게요. 보통 뭐 15 많이 갔어야 30 정도 갔겠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35에 만약에 또 이것도 진입을 했다. 그러면 얘도 65, 70 손절을 물론 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내가 이 차트가 이제 50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게요. 50, 60 이렇게. 그러면 진입을 이 근처에서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뭐 100이 됐든. 왜냐면 얘가 60에서 70 정도 되겠죠. 진입이. 그러면 100으로 놔도 되죠. 근데 내가 30, 뭐 때로는 20. 너무 횡보하면 20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랬는데 100으로 해놓으면 이 손실 자체의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이런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이 언저리에서 자르는 게 오지 않았던 구간에서 자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면 에이 괜히 잘랐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결과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런 건 안 잡으면 되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 50 위에서 있다가 100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진짜 어쩌다 하나 나올 텐데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차트 한번 그거랑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차트 예를 들면 지금 DOT 폴카닷하고 칠리즈 이제 요 코인을 보시면 자, 얘가 이 정도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도 많이 온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지지저항이라고 하죠. 보통 차트에서. 그러면 마우스를 대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한 30 정도 되겠네요. 25에 30. 그래. 그럼 나는 1차로 25나 30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주 왔던 15에 들어갈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들어갈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내가 한 30 정도에서 들어갈래. 할 수 있죠. 그러면 손절을 한다고 했을 때 보나마나 이게 한 이 정도 오면 뭔가 추세가 탔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타서 옵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은. 하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세력손을 탔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내가 30에서 탔다면 굳이 100까지 가지 않고 60이든 70이든 잘라야죠. 이해되시죠? 자, 세타 갈라. 자, 이런 거 보시고요. 보시면 20도 안 가요. 그죠? 그럼 15나 이 정도 해서 뭐 한 대가 55라든지 이렇게 잘라 놓으면 되죠. 워낙 이런 거는 좀 평행하게 가니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가 저희는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한 25, 30에서 진입을 하면 벌써 여기서 한 번 먹고 두 번 정도는 수익을 벌써 내고 지금 잡혀 있거나 대기 중이겠네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해석이 되는 거죠. 유추 해석이. 차트를 그냥 보지 마시고 뭐 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50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위든 아래든 대부분. 근데 이제 추세를 탔을 때 이런 것들도 보면 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건 안 잡으면 되고요. 진리가 제로엑스 뭐 이런 것들도 이 근처에서 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손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얘가 만약에 더 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누가 뭐 나한테
얼마에 설정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직관적으로도 다 봐서 지금 이 설명만 들으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 자, 원래 1을 내가 그 DCA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1이라는 거를 진입을 하려고 했다면 0.5로 두 번에 걸쳐서 진입을 하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진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 뒤로는 이제 손절 전략을 하든 아니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DCA 전략을 하든 하시고, 다만 DCA 개념으로 갈 때는 간격을 어떻게 한다? 넓게 한다. 최소한 250% 이상. 그래 봐야 25%다. 현물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겠어요? 더 커져야죠. 처음에 250이었다면 뒤는 막 400이든 500이든 이렇게 넓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손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절 전략 사용할 때는 진입 스코어, 내가 15에 할 수도 있고 20에 할 수도 있고 40에 할 수도 있죠. 이 스코어에서 30이나 50 정도, 내가 20에 들어갔다면 뭐 55, 종료 스코어를 말씀드리는 거죠. 손절 스코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95, 뭐 이런 식으로. 손절을 아래 구간에 들어가면 100까지 가기가 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왔을 땐 자르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긴 시간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시작 스코어를 60에 했든 50에 했든 손절 전략을 하시는 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DCA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DCA는 의미가 없어요. 이 종료 스코어가.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설정을 할 때, 특히 손절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00을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100까지밖에 없어요. 그 손절을 내가 100에다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0에 손절을 하고 100에 또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라. 그래서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그래서 재진입을 저희가 10에서 20만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20번만 할 수 있자. 그런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수수료만 나가요. 절대 이 부분 100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하 10 이상, 내가 손절을 100으로 했다면 얘는 90, 손절을 90으로 했다면 얘는 뭐 85, 뭐 이런 식으로 작게 쓰라고요. 얘보다 작게 써라. 얘는 손절 전략 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종료 스코어는 이 진입식 스코어 대비해서 30에서 50. 어떤 분은 난 짧게 자를래 그러면 30에 놓으시고요. 난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볼래 그러면 한 50 정도 갭 차이 나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 100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료 스코어는 이 친구보다 5에서 10 정도는 무조건 작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 쌍들이 그냥 잡코인들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메이저는 아니에요. 거의 준 메이저들이에요. 준 메이저 코인들만 가지고 쌍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코인들은요 펌핑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수익 실현을 하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은 잘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펌핑이 돼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고 이 안에서 또 놀아요. 그러면 X코어가 벌어져서 우리가 P&L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얘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 친구 못 갔던 애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전략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알트코인장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상이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하고 같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어떤 게 우려가 스럽냐면, 이번에 월드코인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펌핑을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순환 펌핑이라고 하는데, 세력들이 돈이 이제 많지만 모든 코인을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몇 개의 종목만 선정을 해서 펌핑을 시키고요. 수익 실현하고 다른 코인으로 또 옮겨가고 이제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해요.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이랬을 때 그 월드코인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손절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략들을 나름대로 좀 한번 계속 곱씹어서 좀 재생해서 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숙지하셔서 안전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